분위기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가수 호칭은 뭐 여러분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받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국민 가수 호칭이 정말 과하지가 않은 분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누굽니까? 예, 바로 가수 이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정말 노래도 정말 잘 부르시고 개인적으로도 팬인데 아하. 최근에 조금 개인사 소식을 전해오면서 팬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소속사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제 이혼을 한 지가 조금 몇 달 지났다라는 어허. 소식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2월 말에 협의 이혼을 했고 그 소식을 최근에 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팬들이 조금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선희 씨가 이번에 그 파경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992년에 그 음반 제작사 겸 매니저분과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이제 낳았다가 6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요. 그 이후에 200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딸 아이의 뭐 이제 유학 문제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만난 사업가 정모 씨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또 이제 두 번째 파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하. 일단 안타깝습니다만 아마 팬분들한테는 많은 진짜 안타까움을 주는 소식인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선희가 재혼이었어? 재혼을 했었어? 이건 또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일반 분들 중에서는 이선희 씨 재혼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 많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당시에 크게 보도가 안 됐거든요. 아하. 사람들 모르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선희 씨 팬들은 굉장히 이게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건인데 왜 유명하냐면 모르게 결혼했다는 점이 국민 가수의 결혼이면 엄청난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럴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2006년에 이선희 씨가 그 가요계 은퇴할 것 같은 어떤 문서를 소속사 대표한테 전하고 나서 네.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혼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고 네. 그 이후로도 한동안 국내 지인들하고 연락 끊다시피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알려진 것이 이선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남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팬들 생각은 야 이선희 씨가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네.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몰래 결혼도 하고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충격을 받은 게 이혼도 충격이지만 이혼 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팬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유명인들은 참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명인들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명인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보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국민 가수로서 사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 항상 뭐 이제 음악으로만 국민들을 만나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을 텐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마음이 아픈데 그 이선희 씨가 지난 2014년에 데뷔 30주년으로 정규 15집 앨범, 그러니까 세렌디피티 이거를 발매한 이후에 정규 앨범은 그 한 6년여간 발매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의 아픔을 뒤로하고 올해 지금 얼마 뒤인 6월 15일에 16집 앨범을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먼저 발표되는 파트 1 부분에 있어서는 이선희 씨가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해요. 이제 그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음악으로 이제 선보이게 되는 만큼 이선희 씨 소속사에서도 개인적인 소식보다는 이제 새 앨범에 좀 더 주목을 해달라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발매하는 정규 앨범인 만큼 좀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글쎄요, 제가 팬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소녀 같으십니다. 선희 누나, 네, 정말로 참 멋지십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선희 씨 하면요 폭발적인 가창력은 뭐 기본이잖아요. 그 열창하는 모습, 그 노래 잘하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는 내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김보람 변호사님 설명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2014년이 데뷔 30주년이면 대체 데뷔 몇 년인 거예요? 지금 대체 올해가 그러면? 데뷔한 지 36년이 이야. 지난 셈인데 그런데도 데뷔 당시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나이가 들면 목이 상하기 마련인데 네. 이선희 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목 관리로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는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평소에 운동과 식단 조절에 짜거나 매운 음식, 음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이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도 목 관리를 위해서 스카프와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있고요. 평소 대화도 조용히 한답니다. 심지어 주변에 노트와 펜을 비치하고 네.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선희 씨가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 하루쯤은 쉬고 싶고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네. 그래도 보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절제해서 무도에서 더 쏟아내는 일, 그것이 가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한간에서 저도 작은 목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필담으로 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끌어다 쓰시잖아요, 네. 목소리. 네? 김명준 앵커께서 많이 끌어다 쓰시잖아요, 목소리. 네. 한간에서는 이선희 씨를 두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칭하는 말이 있는데 작은 거인도 있고요. 뭐 노력형 천재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천재와 노력형이 일치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은 많은 가수들을 인터뷰해 보면 본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타고났다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조영남 씨도 그렇고 이승철 씨도 그렇고 그런데 이선희 씨는 먼저 DNA를 되게 잘 갖고 난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청이 좋으셨대요. 게다가 아버님은 참 우리 집에 드물게 대처승이셨습니다. 스님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산 좀 깊이 있었으나 스님들이 많아서 매일 새벽부터 불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어서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불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발음도 정확해지고 아하. 목청도 튀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아까 박성배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자기 관리 엄격하게 하고요. 네.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즐겁게 흥겹게 하는 노래들도 있겠지만 이선희 씨는 모든 장르의 노래를 진짜 혼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매번 콘서트 때나 이럴 때도 연습을 무지 많이 하기 때문에 노력형 천재, 천재의 노력 이게 다 겸비되는 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양인자 씨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 노래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제 팬심인데 제가 가사 저거잖아요. 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하면 이선희 막 그랬던 거막 그랬던 게 막 생각이 나는데 지금 목소리가 참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타라는 죄만으로 사생활이 다 밝혀지잖아요. 지금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김보람 변호사님 진짜 그것도 몰랐던 분 많으실 거예요. 이선희 씨 아버지 대처승이었다. 이것도 몰랐던 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알려지네요 또. 네, 아버님이 이제 대처승이어가지고 뭐 이제 산속에서 절에서 생활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좀 애들이 짓궂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처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따돌림 받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선희 씨가 방송에 나오시는 모습이나 보면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 어릴 때도 절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계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장난꾸러기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제 혼자 있으면서도 진짜 새끼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새끼 동아줄을 엮어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왈가닥이셔가지고 네. 스님들이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또 사생활이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팬심으로 그런데 내일 모레면 이제 예순을 바라본 나이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최강 동안의 미모 그리고 목소리 파워풀한 목소리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님 네. 우리가 몰랐던 이선희 씨의 세계 언니 부대 시초였단 말이 있습니다. 네. 오빠 부대 시초 조용필, 네. 언니 부대 시초 이선희. 아하.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선희 씨가 과거 이제 스타일이 단발에 잠자리 안경에 바지, 그러니까 보이시한 느낌. 네. 그래서 언니 부대가 생겨나가지고 언니 막 이런 거의 조용필 씨 오빠 하는 소리에 버금갈 정도로. 네네. 근데 가끔 어쩌다 한번 이선희 씨가
치마 입고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언니 부대가 언니 안 돼. 안 돼, 안 돼. 눈물을 그것만은 안 흘리면서 돼. 치마는 안 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언니 부대한테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남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선희 씨가 과거에 그 책받침 스타들 있잖아요. 맞아요. 책받침 저 많이 와 코팅한 거 찌끄만 거 예, 코팅한 거네. 김혜수, 이상아, 소피 마르서, 왕지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야하. 책받침 스타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남학생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선희 씨 사진이 붙어 있는 연습장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스프링 달린 연습장 아마 기억나는데 그런데요. 하지근 평론가님 사실은 이선희 씨가 이 만든 기록 아니면 또 기록 예전에도 방송가에 뭐 관행 또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여기 타 방송 뭐 어느 방송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승한 사람은 어디 못 나가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 간의 텃세라든가 아하. 과거 이제 지상파 방송사끼리는 다른 방송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아하. 거기에서 뜬 사람은 우리는 데려다 쓰지 않기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 방송사에서 주로 나왔으면서도 워낙에 당대 최고의 인기였기 때문에 M본부의 강변가요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당대 최고의 인기였기 때문에 네. 다른 방송사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안 거죠. 부를래 안 부를 수가 없었군요. 모든 아하. 곳에서 모셔가는 그런 스타였습니다. 네. 막상 이선희 씨의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노래는 반드시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나의 사랑은 아직도 달라요. 북한의 그 대가수 김옥주 씨랑 목소리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파워풀한 목소리의 보유자라고 했습니다만 목소리만 파워풀한 게 아니라면서요, 이선희 씨가. 이선희 씨가 지난 1986년 강변가요제에서 이문세 씨와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하. 대상이 발표되고 이 수상 가요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윤미리 씨가 젊음의 노트 앙코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웬 술에 취한 남성 관객이 무대에 난입을 하는 겁니다. 아직 가요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선희 씨가 맨손으로 이 술에 취한 남성 관객을 제압합니다. 이야.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앙코르 공연에 맞춰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야.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선희 씨가 회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남성 관객이 계속 술을 마시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대에 난입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도 그냥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는 정말 아찔했을 건데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뭔가 일반인도 연예인들도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걸 그랬다. 혹시 후회하는 순간 있을까요? 이선희 씨도? 이선희 씨가 그래서 후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일반 잘 안 알려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 한때 뭐 미국만이 세계적인 음악계를 이끌던 잭슨 5, 어허. 마이클 잭슨의 부모님이 잭슨 네. 이끌 부모님이 아시아에서도 아마 잭슨 5 같은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선희 씨에게 접촉을 했던 모양입니다. 노래 잘하지. 아마 또 제이 얘기를 잭슨에게로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했는데 근데 우리 같으면 당장 달려가고 어이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이클 잭슨 부모님인데 했을 텐데 네. 이선희 씨는 그때 갑자기 내가 미국을 간다고? 나 여기서도 잘하고 있는데 또 춤도 춰야 된다고? 영어도 다시 해야 된다고? 안 할래? 그리고 소극적으로 아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선희 씨가 마이클 잭슨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서 갔었으면 야. 우리한테는 또 다른 이미지로 왔을 거고 네. K-팝이 먼저 또 알려질 수도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안 가고 우리 곁에 남아서 주옥 같은 노래를 계속 들려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나온 김에 이선희 씨 노래 옛날이요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그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바이브레이션이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대단한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제이에게 있잖아요. 제이에게. 네. 근데 그 제이에게 얽힌 사연이 있다면 이것도 아마 시청자분들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선희 씨의 데뷔곡이죠. 강변가요제 대상곡이기도 한 이 제이에게는 의외의 탄생 비화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선희 씨가 너무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장욱조 사무실을 찾았답니다. 어허. 이 노래를 들은 장욱조 씨가 노래 잘하네라고 언급은 해줬지만 이 한 달 레슨비를 듣고는 이선희 씨가 돌아서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데 바로 그때 어떤 무명의 작곡가가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랍니다. 여러 가수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노래를 부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유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악보를 버린다랍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선희 씨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그 악보를 주워서는 이거 내가 불러도 돼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어허.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진짜? 집으로 가져왔다는 것인데 대박 사건. 그 악보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이선희 씨가 제이에게가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강변가요제에 직접 나가게 됐을 때 이 이야. 악보에 있던 제이에게를 불러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대상을 수상한 직후에는 그 저작권을 그 무명의 작곡가 이세건 작곡가에게 그대로 줬다고 합니다. 이야. 당시에 무명의 작곡가한테 또 이거는 그냥 이른바 우리 시참말로 입 싹 닦은 게 아니라 다 은혜를 또 갚았어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가수의 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 이선희 씨 잠깐 다른 데로 향했다면서요. 발길을 어딥니까? 바로.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 1991년에 네. 그때 방년 27세 야. 굉장히 놀라운 실력의 이선희 씨가 시의원이 됐습니다. 예. 정치에 몸을 담게 된 거죠. 네. 이선희 씨 주장에 따르면 마포 실천하는 마포에 있다. 그럼요. 예. 27살이었습니다. 네. 외국에서 공연을 마치고 왔는데 매니저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자 그러더니 무슨 종이를 내미는데 그게 네. 시의원을 후보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던 건 거죠. 네. 처음에는 뭐 당혹스러워서 안 하고 싶었는데 또 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가 또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사실 전 남편이었죠. 아하. 예. 또 그때부터 좀 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의원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뭐 평가서에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외도였지만 후에 있는 외도나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비난받지 않는 외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 때 모습도 기억나고 네. 멋있습니다만 역시 이선희는 우리 노래를 곁에 가수로 남아있을 때가 제일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습니다. 6월 15일 날 정규 16집이 발매가 된답니다. 정말 그 노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팬들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해주는 국민 가수로 우뚝 서주시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